안녕하세요, 여행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일도 하면서 유튜브도 하려니까 거의 하루에 시간을 거의 투자를 해도 많이 밀리네요. 어느 정도 되면 편집자님을 좀 구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좀 1차로 목표를 잡고 더 빠르게 좀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우리나라 국내 여행에 대해서 다룰 예정인데, 여러분은 국내 여행을 많이 하시나요? 하신다면 해외 여행과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오래전 또는 본인들이 어렸을 때 말고는 간 적이 드물지 않나요? 그에 반해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나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는 해외를 좀 더 많이 나가지 않았나요? 요즘 코로나19 기간 제한됐던 해외여행도 재개가 되니까, 그리고 또 한일 간 정치적 긴장도 좀 약간 완화되니까 팬데믹 이전의 어떤 인기 여행지였던 일본 관광도 약간 회복세가 가파르고, 해외가 풀리면서 그동안 코로나 국내 여행지로 손꼽히던 제주도는 여행 수요가 좀 줄면서 다시 위축되는 분위기인데, 저는 자기 업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저기서 국내업을 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행이라는 게 다른 산업이랑은 좀 다르게 여행지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어떤 이런 만족도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여행지를 갔을 때 그 여행지에서 기분 좋게 여행을 마감을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행 산업의 어떤 예를 들자면, 노트북 같은 거는 뭔가 그래픽이 좋고 빨리 되고, 눈이 안 아프고 가볍고 충전하면 오래 가고 이런 식의 본인들이 어떤 그 좋고 나쁨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로 좋고 나쁨이 결정이 되잖아요. 반면에 여행은 어떤 감정과 그다음 내가 느껴진 어떤 기분으로 이 상품이 좋고 나쁨이 결정이 되거든요. 비교를 하자면, 야, 몰디브 갔는데 진짜 가는 데는 힘들었지만 그렇게 맑은 물을 처음 봤고 정말 신기하더라. 음식도 맛있고. 이렇게 된다면, 야, 제주도는 무슨 고기 2인분에 찌개 하나 소주 하나 시키니까 9만 원이 나오더라. 야, 기분 나빠서 다시는 안 올란다. 물론 몰디브를 더 실망하실 수도 있고 제주도를 더 만족하실 수도 있죠. 예시로 제가 들은 거지만, 이 여행 상품이 좋고 나쁨은 어떤 기분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참 저도 여행업에 있지만 이게 진짜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전자인 아마 몰디브를 더 좋게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바다도 깨끗하고 좋지만, 제주도가 보여지는 어떤 서비스와 어떤 풍경이 우리한테 익숙하기도 하고 신선함과 거리가 멀 뿐더러 우리 주변과 쉽게 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기준점이 높거든요.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을 빼더라도 보라카이랑 제주도랑 비교를 해도 이건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겠죠. 제주도가 좋다 하시는 분들도. 근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제주도가 기준점이 높다 보니까 노력적인 면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음식부터 렌트카, 호텔까지 모든 면에서 약간 바가지라든지 이런 걸 경험을 하고 오니까 이미지가 약간 각인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인도 출장 가면 이거 물갈이하고 개고생은 다 하겠네라고 벌써 가기 전부터 약간 인식이 되듯이, 우리나라 분들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지 어디든 속초, 강릉, 목포, 북한, 여수, 자갈치, 제주도, 소래포구, 대부도 그 위에 등등등등등 가기 전부터 벌써 이렇게 내가 눈탱이를 오지게 맞고 시작할지, 아니면 가서 상인이랑 눈치 싸움하고 기싸움할 생각에 쉬러 가는 여행 자체가 벌써 짜증이 생기는 거죠. 보통 여행을 가면 설레고 궁금하고 기대가 돼야 하는 감정이 먼저 와야 되는데, 심지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그 지역 상인들을 욕할 정도니까 이게 많이 심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지역 상인을 이용을 하면 그 지역 다시는 안 간다고 욕하는 걸 현지에 살고 있는 분들이 듣게 되니까 괜히 쪽팔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강릉에 지인이 살고 있는데 참 이런 부분에서 좀 자기가 많이 쪽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강릉만 이런 게 아니죠. 강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거의 모든 해수욕장 라인 따라서 있는 횟집이 거의 다 바가지잖아요. 사실 거의 다 아시겠지만, 서빙하는 고딩들이 주문 밀렸다고 손님들한테 씩씩거리고 짜증 한 바가지 내는 걸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받아주면서 먹어야 하고, 계산시 사장님에게 아무리 좀 직원들이 좀 그러네요 말해도 쳐다보지도 들은 채도 안 하죠. 어차피 여행객이니 다시는 안 볼 거고, 얘들도 어차피 다음에 안 올 테니 그냥 약간 대충 팔아먹는 느낌? 바닷가 근처 횟집에서 먹는데 다들 담합을 해서 그런지 동네 횟집보다 비싸고 짜증이 배로 늘죠. 또 이러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름 성수기에만 벌어서 1년을 먹고 사는데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남들은 365일 일해요. 일하느라 죽을 마시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딱 한철만 장사를 해서 엄청 땡겨 먹으려고 하는 심보가 너무 눈에 보이니까 여행지에서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한 댓글을 가져와 보려고 하는데요. 제주도 렌터카 관련해서 여행업 사람이 아마 쓴 댓글 같아서 가져온 건데, 관련업계 종사했습니다. 그 많고 싸던 렌터카가 아니라 그대로의 제주도 원래 있던 렌터카인데 이미 렌터카 공급보다 관광객 수요가 넘쳐나는 상황이라 가격을 올려도 나가는 상황입니다. 막말로 2배, 3배 이상 올려놔도 예약할 사람은 다 합니다. 놀랬던 건 2박 3일 모닝인데 30만원 가까이 주고도 차가 없어서 못 나갔던 적이 있었죠. 총량제고 나발이고 문제보다 그냥 제주도를 겁나게 많이 오니 금액을 조금씩 올려봐도 나가니 계속 올리는 거죠. 어차피 올 사람은 오니까요. 정부가 이거 규제를 해야 한다?
사기업이 본인들 서비스 가격을 올려서 파는 걸 정부가 규제를 해야 하나요? 어차피 해외길 뚫리고 제주 가는 사람들 적어지면 당연히 경쟁 구도인 제주 렌터카들은 바로 가격을 떡락시킬 겁니다. 제주도는 사실 현재 렌트카가 너무 많아서 총량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위 댓글 중 마지막에 사실 결국 답이 있거든요. 저 종사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 멍청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대놓고. 저분은 저 국내 업만에서 아직도 약간 우물 안에 개구리 마냥 저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국내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런 약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생각은 다르니까 저분의 의견이 무조건 틀리다 그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우선 좀 많이 잘못돼 보이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해외길 뚫리고 제주 가는 사람들 적어지면 당연히 경쟁 구도인 제주 렌터카들은 바로 가격을 떡락시킬 겁니다. 이 방법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미래의 돈을 끌고 오는 행동이라 지금 당장에는 저 방법으로 돈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지만 이게 2년 뒤, 3년 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1년 뒤만 돼도 약간 너희가 관광하는 지역의 가성비는 개 구린 지역이야 라고 약간 홍보하는 느낌이잖아요. 업체들 자체가 해외가 뚫려서 제주 렌트카 업체들이 가격을 떡락시켜도 확 줄어서 안 가는 계기가 분명히 무조건 오게 됩니다. 이거와 좀 비슷한 걸 예로 들자면 요즘 사람들 택시 안 타잖아요. 택시를 아예 안 타버리고 그냥 10시나 11시쯤 그냥 자리를 파토해버리죠. 그냥 집에 가버리죠. 그냥 버스나 지하철 타고. 영상 후반에도 다루겠지만 골목시장에서 경쟁력을 자기 스스로 깎은 업체들 그 부분이 맛이 되었든 가격이 되었든 서비스가 되었든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안 되고 망해가는 걸 많은 분들이 보셨잖아요. 그거에 약간 큰 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실수를 깨달아서 그것을 약간 원상복구나 예전으로 돌이키기에는 약간 본인들이 번 돈의 3배에서 5배를 해도 될까 말까 할 거거든요. 약간 전체 구도의 경쟁을 배제를 한 거기 때문에 해외 GSA나 뭐 호텔 예약 뭐 하신 분들 관계자분들이면 아실 텐데 해외 여행지도 지역과의 경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와이가 100이다. 하와이가 100에 형성이 되어 있다면 뭐 괌도 눈치 보고 한 70 정도, 뭐 발리는 120 정도, 보라카이는 50 정도, 나트랑은 뭐 65 정도. 약간 대략적인 예시로 뭐 예시지만 저런 방법으로 본인들의 어떤 경쟁력을 키울 생각을 합니다. 가성비를 높이는 거죠. 뭐 일본이 뭐 30이면 세부나 다낭이면 한 뭐 40에서 50등. 저분은 경쟁을 자기 업체와 자기 주변 업체만 한정시킨 거죠. 그냥 아주 옛날 말 있는 거죠. 요즘 해외여행 너무 다들 다니셔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해외에서도 렌트카를 할 때 허츠나 아비스 버젯, 달러, 알라모 이런 업체들이 성수기니까 비수기 요금의 2배 이런 거 보셨나요? 물론 변수도 많고 지역마다 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들의 지역들이 비수기 성수기 구분 없이 보통 렌트카 요금이 잡혀져 있어요. 기름 포함이나 뭐 기름 불포함 뭐 패키지 형태로 뭐 3일에 얼마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국내처럼 이렇게 그냥 뭐 성수기 비수기 이런 식으로 요금이 형성되어 있진 않거든요. 저 댓글분의 말처럼 제주도 렌트카 업체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선택지가 제주도밖에 없으니까 저들이 가격 형성을 뭐 소나타가 뭐 하루에 17만원, 소렌토는 20만원이 넘습니다. 분명 3년 전만 해도 뭐 2, 3만원이면 하루를 보통 빌릴 수 있었는데 물론 총량제 때문이라고 말은 하지만 총량제 도입으로 업체 수가 제한되니까 담합하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게 저는 분명 핵심 원인인 것 같은데 뭐 이건 다 느낌인 건 다들 아시겠죠. 택시처럼 요금을 올려서 가져가는 단건으로 가져가는 수익은 많겠지만 가동률이 적어져서 결국 번 돈은 똑같이 되는 그런 현상이 분명히 생길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위기감은 없어 보입니다. 뭐 본인이 사장이 아니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기존에 제주도를 많이 가는 이유 중에는 분명히 렌트카가 싼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항공료도 싸고 여행적으로 사람들이 고민을 했을 때 다른 지방을 가는 것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주도가 훨씬 메리트가 있었거든요. 분명 다른 해외 관광지는 계속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가거든요. 제가 나갈 때마다 느끼지만 근데 국내 관광지들은 약간 계속 발전 없이 그냥 그 상태에 약간 머물러 있는 느낌이 매우 강합니다. 제가 학생일 때 명동에 젊은 분들이 많은 거리였고 볼거리도 많았고 쇼핑도 하고 뭐 크리스마스나 이런 날 약간 데이트 장소였잖아요. 지금은 약간 중국 사람에 거의 점령당하다시피 해서 나중에 또 뭐 한국 관광 가지 말라 그러면 쟤들 뭐 유명하니까 그럼 그때마다 정부에게 요청하고 중국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주겠지 하고 그렇게 기대를 할 건가요? 저는 분명 이번에 코로나가 국내 업체들에게는 기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밖에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든 문제점을 개선을 해서 2번, 3번 오는 방법을 고민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뭐 다시 도로 아미타불이던데 바뀌지 않더라고요. 이번 벚꽃놀이 때 업체 음식인데 여러분은 지금 이 사진의 음식이 얼마로 보이시나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진짜 놀랍게도 이거는 8만원입니다. 오케이 뭐 8만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뭔가 이게 진짜 미친듯이 맛있나? 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도 않죠. 담겨져 있는 거 보면 돼지 숯불 바베큐 심지어 대짜인데 5만원, 파전 2만원, 밥 뭐 1만원 해서 오늘 떠나서 여러분 기분이 절대 좋아질 수 없잖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관광지 해안가 횟집 포장인데 이건 얼마일까요? 이거는 인천 월미도이고 9만원입니다. 이거는 좀 진앙제보다 더 심한 게 음식 담긴 것도 좀 양이 적어도
이쁘게라도 차라리 담던지. 좀 너무하죠 이것도. 이번 음식은 좀 더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닐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건 얼마일까요? 이거 강릉에서 23만원짜리 회상 차림입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죠. 제가 백종원 이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번에 한 예산의 한 행동을 보면 진짜 정말 대단한 게 자기 고향을 위해서 어떻게든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물도 진짜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거 절대 쉽지 않은 거고 단순히 눈앞에 1년이 아닌 3년, 5년 뒤에도 파이가 더 커질 것을 생각을 하고 분명히 만드신 것 같아요. 물론 여기도 보면 국내 K 상인분들이 계시죠. 뭐 이거 다 뜯어 나는 뭐 이렇게 못하니까 왜 이렇게 주변에 피해를 주냐, 뭐 개방 안 해도 되니까 그만둬라, 기존에 있는 대로 해놔라. 이분들이 약간 악덕 상인이다, 뭐 나쁘다 그렇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에 거의 우리나라 대부분 지방 및 관광지 뭐 해안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나이가 많은 분들이 하다 보니까 마인드가 자기들이 젊었을 때 장사를 한 80년대 90년대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기뿐만 아니고 강원도 동해시도 뭐 아직도 오래돼서 진짜 썩어있는 막 80년대 퀄리티의 파라솔을 꽂아두고 돈을 받고 있다든지, 그것도 뭐 개인용품 금지 현수막 치렁치렁 달아놓고. 저 어렸을 때는 그런 게 뭐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게 되겠어요 저게.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중앙북도 공사가 안 되니까 지연되고 이러니까 백종원 대표가 직접 와서 믿어보고 해보시죠 하니까 결국은 뭐 꼬리를 신티를 내면서도 꼬리를 내리지만, 저것도 백종원 대표님이니까 긴가민가 하고 불평을 하면서 하기 싫지만 어거지라도 꼬리를 내리지, 다른 분이 저런 이야기 했으면 개소리 하지 말라고 했겠죠. 당장 치우라고 했겠죠. 그 백종원 분이 이름을 걸고 하는 국밥거리도 결국은 이름을 떼기로 했는데 이것도 결국 위생이랑 음식 품질 관리를 잘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무료로 이름을 빌려줘서 백종원 국밥거리라고 홍보해서 좀 손님들이 올 수 있게 만들어주니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인드라는, 그러니까 시장인데 위생을 신경 쓰느라 힘들다는 게 왜 젊은 사람들 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시장을 안 가는지에 대한 게 참 잘 보여주죠. 사람이 정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약간 이름만 내놔라, 뭐 장사는 내가 알아 할 거다라는 약간 마인드로 저는 보이거든요. 저것뿐만 아니고 백종원 대표님 더본코리아 이런 홍보 때문에 열심히 좀 하고자 최대한 예산 시장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은 뉴스든 이런 거 다 내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대한 좋은 소식만 전달될 수 있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 시장에 인기가 있으니까 그 주변 숙박업소들이 이때다 하다시피 K 숙박 해가지고 뭐 가격을 2배로 또 올리고, 뉴스로 검색하시면 많이 안 나올 겁니다. 예산 욕먹을까봐 마케팅 하시는 것 같은데 저것뿐만 아니고 뭐 포방터처럼 해당 지역에 분명히 상인 애들도 예산 시장에 들어가 있는 상인들 분명히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있을 겁니다. 저거 시장 안에 있는 업체들. 이러니까 일본 무비자 풀리니까 일본 여행률, 일본 여행 예약률 미친듯이 급등하죠. 자리가 없어요 진짜. 이런 걸 보고도 일본을 가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 말라고 할 건가요? 일본 애들보다 더하게 저렇게 착취를 하려고 하는데 꼭 저런 상인분들이 꼭 일본 여행, 베트남 여행 가면 욕 엄청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진짜 다 이기고 저렇게 백종원 대표가 해놓으신 거 보면 진짜 저 부분에 대한 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렌트카뿐만 아니라 이미 국내 식당이라든지 막 업소들까지 어떻게든 바가지를 씌우는 현 상황에서 바뀌지 않으면 업체들은 지금 당장은 돈을 벌겠죠. 근데 관광객들은 점점 더 끊겨가지고 계속 악순환이 되고 이게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네요. 이것으로 해당 영상을 마치고요. 해당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